피하기 위해 이들의 진술을 영상으로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진술 조서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김모 씨의 자백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건 정황과 부합했습니다. 김 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방에 흉기를 넣은 채 택시를 잡아탑니다. 사건 현장에 이르러 준비한 흉기를 슬며시 꺼내 택시기사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반항하자 당황해 흉기로 찌릅니다. 최군의 진술은 말다툼 끝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김 씨의 진술은 강도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겁니다. 당시 숨진 택시기사가 무전을 통해 한 마지막 외침은 강도야였습니다. 김 씨는 흉기에 찔린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신음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나오는 택시기사의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실한 자백의 경우에 비밀의 폭로가 있게 되는데 사람을 찌른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칼로 찌르니까 뼈 끝에 칼 끝이 이 뼈에 걸리는 기분이었다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이런 진술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자백의 내용 중에서 비밀의 폭로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고요. 진술에 의해서 해명할 수 없었던 부분, 강도야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2003년도에 자백했던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칼을 들고 택시 기사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택시에 탔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또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큰 근거가 되고요. 취재진은 1년간의 설득 끝에 당시 군산서 수사팀장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 씨를 붙잡았을 때 그는 포기한 듯 모든 걸 순순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범인이 맞다. 그것도 경찰서장 있잖아요. 그때 당시 서장님실에 내가 조사를 하기 전에 서장님이 나한테 뭐 데려봐라. 가들이 진짜 범인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들 둘이 오고 같이 가가지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범인이 맞다고 조사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또 지시가 있었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심적인 부담은 그 어느 사건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익산경찰서 우리 동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굉장히 이거 진짜 갈등 엄청 심한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경찰을 그 공격에 빠뜨렸다. 누워서 침 뱉었다. 그런 비난이 쏟아질 걸 감수할 각오를 하고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 하지만 양심상 수사를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어디 있느냐. 누가 처벌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양심이고 누군가가 억울하다는데 이건 아니다. 군산서 수사팀이 그를 진범으로 확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가 찾아간 친구 임모 씨의 진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사건 현장에 가까이 살던 임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범행 이야기를 들은 뒤 피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히고 임 씨를 자신의 집에 열흘간 숨겨줍니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직접 피 묻은 칼을 봤거나 김 씨의 범행을 들은 8명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긴급 체포 시간이 끝나 피의자 김 씨와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 씨 모두 풀려납니다. 풀려난 뒤에도 그들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신병이 완전히 풀려난 상태에서도 자백이 이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숨겨줬다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또 아버지하고 자기 삼촌이 동성한 상황에서도 자백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라 군산서 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칼이 버려졌을 곳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하치장에 대해서까지 압수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거. 쭉 해서 어디 매립장에 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묻혔는지 그 찾아내겠다. 그러면 우리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전부 하나하나 다 뒤지겠다.